반갑고 기쁩니다.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 국회에 가보니까 저하고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현실인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입씨름, 토론이라기보다는 입씨름에 가까운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우호적인 오디언스와 함께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지금 이 정치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죠. 문제는 지금 진행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5년마다 나타나는 일종의 계절병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10년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자살까지 하시고 또 보시면 15년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드님들 때문에 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내년에 지금 현재 체제를 그냥 가져간다면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뭐 안철수 씨가 되든지 문재인 씨가 되든지 김무성 씨가 되든지 아니면 반기문 씨가 되든지 저는 99%의 확신을 가지고 5년 뒤에 또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997년의 외환 위기도 정권 교체기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드님의 전횡으로 인한 지금 최순실 씨 사태가 아주 비슷한 겁니다. 속성은 그 아드님이 전횡을 한 것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고 그게 정확히 1997년 겨울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해 11월 달에 IMF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위기가 정권 교체기의 정치적 위기가 경제적 위기로 갔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그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국은 많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현상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치적 혼란은 처음 보는 현상도 아니고 한국 정치 사회에서 또 그 사이에 한국의 시민 사회가 많이 성숙해서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위기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 오늘 토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 경제의 위기의 본질은 10년 전에 IMF 위기와 같은 본질은 아닙니다. 이제 그때와 같이 외환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은행이 대량으로 부실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국 경제가 왜 위기냐? 한국 경제는 지금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IMF 위기 직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또 11.6 직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그때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이고 성장 추세였고 한국 경제에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회복을 했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한번 제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면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과 일부 말하기 좋아하는 전문적이지 않은 경제 전문가들은 왜 그런 주장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일거리는 성장을 해야 생깁니다. 어떻게 성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러한 괴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높여야 됩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정권 교체기에 이 정치적 불안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급적 정치적 혼란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한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 내구력, 충격 흡수 능력을 키우려면 일단 노동시장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으면요. 외부로부터 충격이 오면은 기업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그 안에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 모두가 실직이 되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도 충격을 흡수해서 기업은 살려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거를 이제 노조나 일반 여론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기업을 위한 조치다, 무슨 뭐 가진 자만을 위한 조치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감정이나 선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임진 박사 얘기한 대로 지금 한국 경제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합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
R&D 투자를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제가 볼 때는 정부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다못해 드론을 만들든지, IoT 무슨 뭐 제품을 만들든지, 무인 자동차를 만들든지, 대한민국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중국이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이 어떻게 된 건지 정답인지 다 알면서도 우리 내부적인 어떤 이러한 어떤 괴담과 선동, 비전문적인 관찰에 의해서 한국의 경제가 지금 발목 잡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1996년부터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사인이 많이 나왔고, 그 당시 김영삼 정부가 노동개혁하고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1월에 들어와서 김현철 사건이 터지면서 한보 부도 사태 청문회가 열리면서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금융개혁법, 노동개혁법을 실현에 옮기지 못하고 고스란히 IMF 위기로 갔고, IMF가 한국에 진주하면서 한국 정부에 새로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보면 바로 96년에 집권 여당이 만들었던 노동개혁법안과 금융개혁법안 그대로 90%의 내용이 그대로 IMF의 요구사항이 됐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알았고 해법까지 갖고 있었는데 정치적 마비 상태가 고스란히 한국 경제 위기로 간 거죠. 지금 그동안 이 현 정부가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개혁법, 이게 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었는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개혁법 다 야당에서 막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이렇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년 전에 1997년에 그때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